부동산의 스토리를 다다. 재밌는 부동산 7번째 이야기.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의 종류 5부. 네, 이번 5부와 6부에서는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바로 이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등을 양도함에 따라서 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나 대물 변제 등으로 사실상 이전이 된 것을 양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양도 시기는 언제일까요? 양도 시기는 취득 시기와 다릅니다. 이 취득 시기 예전에 취득세 부분에서 저와 함께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도 시기에서는 이제 사실상 잔금 지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그래서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 모두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바로 대금 청산일이고요. 그 밖에 상속 증여는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날, 그리고 자가 건축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리고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일이고 아래 재개발 사업이나 수용 부분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등기 접수일인데요. 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양도 시기이지만 이 지급일보다 등기 접수가 먼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양도 시기가 등기 접수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먼저 이루어진 날이 이제 양도 시기가 된다는 거. 이제 통상적으로는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자, 이 양도 시기를 알았으니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이제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계약을 하고 나서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게 바로 예정 신고 납부라고 하는데요. 이 예정 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이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한이 넘어가면 이제 가산세가 붙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예정 신고 납부와 확정 신고 납부, 이제 대부분 예정 신고 납부와 확정 신고 납부는 똑같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한 해에 부동산 물건을 한 번 양도했을 경우에는 이제 확정 신고 납부 시 금액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한 해에 부동산 관련된 물건을 이제 2번 이상 양도를 했다면 그랬다면 이제 확정 신고 납부 때 이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더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각 계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세율이 적게 곱해지기 때문에 이제 세금이 적지만 우리나라는 이 양도소득세를 이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2번 이상 양도를 했을 경우 합산해서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각각 계산한 세율보다 더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이제 양도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의 5월 달에 이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에 2번 이상의 부동산 물건을 파셨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예정 신고 납부도 하셔야 되고 확정 신고 납부도 하셔야 된다는 거. 2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단 양도소득세 계산 부분은 상당히 지금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 변수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뢰를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정도만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제 실제 거래가액, 취득시 가액이나 이제 양도시 가액이 모두 실제 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계약서를 취득했을 때 당시에 계약서를 잃어버렸다. 아니면 뭐 상속받아서 이제 부모님이 오랫동안 보유하셨는데 그 계약서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추계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이 환산가액 등으로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그 아주 예전에 취득했을 때 당시 금액보다 이 환산가액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양도차익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나중에 이제 세무서로부터 예, 뭐 과소신고나 무신고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솔직하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가 의무제가 돼서 이제 구청에서도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제 등기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환산가액이 더 양도차익이 적다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신고하시면 나중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 실거래가액으로 될 수 있으면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이제 양도차익이 나올 때 이제 필요경비를 빼면 나오는데 이 취득했을 때 가액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뭐 그 밖에 중개보수, 뭐 법무사 비용 등등을 이제 경비에 포함해서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뭐 계량 비용, 뭐 냉난방 설치 이걸 보시면 이제 이 부동산 물건 자체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비용 처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쉽게 말하면 뭐 샤시 그리고 거실 방을 뭐 확장한다든지 보일러를 더 좋은 걸로 교체를 한다든지 등등의 이 부동산 물건 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는 이제 이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걸 바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원상복구의 지출인데 만약에 유리창을 파손했다. 파손해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새로 갈았다. 그거는 이제 원상복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이렇게 보통 이제 경비 처리할 때 이런 영수증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세금 계산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증빙 서류에 좀 신뢰도가 더 높아집니다. 나중에 뭐 추가로 뭐 증빙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세금 계산서 내용에는 이제 샷이나 뭐 거실방 확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적어 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좀 더 증빙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양도소득 기본 공제, 양도소득 기본 공제 이렇게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 3년 이상 반드시 3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조건이. 그리고 기본 공제는 1년에 양도했을 때 딱 한 번 최대 한도가
250만 원 한도로 해서 연 250만 원까지의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24%에서 10년 이상 보유 시 이제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자주 활용할 때 절세 방법으로 많이 좋은데요. 다주택자 배제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이제 팔 경우에 다주택자다 그랬을 경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됩니다. 예전에는 다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를 했을 경우 이제 10%부터 시작해서 최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제 30%까지 이 기본 공제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서 세율을 곱해줍니다. 이 세율을 곱해주게 되는데 양도소득세 이제 과세 표준 내용은 1200만 원 이하부터 시작해서 최대 1억 5천만 원 초과 부분까지의 과세 표준액 구간이 있고요. 이 세율은 6%부터 시작해서 최대 38%까지 5단계 세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진공제액 이거는 세율을 곱하다 보니까 일정 금액이 중복적으로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이제 누진공제액 108만 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해진 금액이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이제 아래 부분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조건이 강화가 됐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추가로 붙었습니다. 이게 바로 2017년 부동산 파리 대책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추가됐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1세대 1주택자니까 이제 9억 원 이하까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였는데 이번에 강화됐고, 그리고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이제 양도를 해야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도 보시면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의 거주한 주택을,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때 최초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자였을 때 그 한 번만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준다는 거죠. 만약에 기존에 1세대 1주택자였다 그러면 횟수 제한이 없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다면 이제 횟수 제한이 생겼다는 거, 그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2021년 이때부터는 또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를 해서 1주택자 되면 반드시 2년을 추가로 또 보유를 해야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종전주택, 2년 내에 종전주택을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팔았다. 그러면 나머지 그 주택 하나 남은 게 2년 보유를 하셔야지 이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소급해서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규제 지역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로 조정이 됐죠.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 등등이 이제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 전에는 반드시 내가 팔려고 하는 이 물건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돼서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니면 해당되지 않아서 얼마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이거는 상당히 이슈가 돼서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이제 적용이 됐었죠. 1세대 2주택자가 이제 10%, 1세대 3주택자 이상자는 20%,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배제가 됩니다. 그거는 어디에?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중과되고 배제가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이 다주택자의 경우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최대 30%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보유를 했고 여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30% 혜택을 받을 거 못 받고 이제 추가로 10%가 이제 중과되죠. 그러면 40%의 안 내도 될 세금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양도했을 때.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최대 50% 정도의 세금이 추가로 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부담이 상당히 되겠죠. 그래서 몇 천만 원만 내도 될 세금이 이제 몇 억까지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중과돼서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금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나중에 양도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봐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부터 24%, 8%씩 곱해져서 이제 최대 10년 이상 보유를 했을 경우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주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취득했을 때는 2년을 추가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주를 해야 적용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거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2년 거주 미만이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15년 이상 보유해야 30%의 이 특별 공제율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부동산도 이제 15년, 10년 보유했을 때 30% 공제가 됐던 게 이제 15년 이상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이 공제되는 세율 구간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간까지 늘어나서 앞으로도 더욱더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어, 양도가액, 이제 판 가격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오죠. 여기서 필요 경비는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각종 세금과 그리고 여기서 취득가액까지 다 빼주는 거죠. 수익적 지출은 안 되고 자본적 지출, 즉 부동산 물건 자산이 증가되는 그 지출에 대해서 경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각종 뭐 감면소득이 있거나 뭐 양도소득 기본 공제 그걸 빼주면 이제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율을 곱하면 바로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뭐 그 밖에 뭐 감면세액이나 가산세가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빼고 더하고 해주면 여기서 총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 구조를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제 다음 6부에서는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사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의 종류 5부 재밌는 부동산 스토리 5부 끝.